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다음 달 초 인제 만해마을에서 영 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하는 등 불교계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지혜를 찾는 특별한 법석을 잇따라 마련합니다. 사찰에서 재배한 콩으로 다양한 두부 요리를 만들어 선보인 시연회가 진관사에서 펼쳐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비역 불자장병들로 구성된 국군예비역 불자연합회가 올해로 17년째 정기 포럼과 봉사활동을 통해 호국 불교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협의회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 가능 연령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교계 생명 나눔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는 특별한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청년 불자들에게 도움과 위안이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에 내몰려 좌절과 실패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 극심한 취업난 등 고단한 현실이 버겁기만 한 이들에게 삶에 대한 꿈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은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우리 시대 대학생과 청년 불자들을 위한 특별한 법석을 마련합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조직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올해 여름방학에도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하는 제10회 영 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제 만해마을과 양양 낙산사 일대에서 가치 있는 청춘 함께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불자들은 명사들의 강연과 자신의 가치를 돌아보는 미니북 만들기, 낙산사 순례 등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고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되는 청년 붓다로서의 삶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불교 상식 퀴즈 도전 붓다벨, 마음 나누기, 바다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불자들이 하나 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영 부디스트 캠프는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나와 너의 구분 없이 같이 한다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대불련은 밝혔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를 이번 캠프를 통해 찾고 또 그 가치가 부처님 가르침과도 연결될 수 있고 나만을 위한 가치보다는 사회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캠프입니다. 수도권의 천년고찰에서 20대 청년들이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제4회 청년희망 캠프 붓다의 향기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광릉숲에서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혜야 스님과 함께하는 걷기 명상을 비롯해 요가, 108배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힐링 멘토 정목 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카이스트 출신 도연 스님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강연에 나서고 초기 불교 가르침과 수행법을 전하는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 스님이 호흡 수행과 연기 윗바사나를 지도합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은 세상을 보는 지혜를 주제로 강연하며 연불교육지도위원장 화암 스님과 범어연구소장 현진 스님, 백담사 연수원장 백거 스님 등도 수행과 명상 지도에 나섭니다. 내일의 진로와 취업, 그리고 연인이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간의 성격 차이에서 오는 갈등,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 등등을 스트레스에 지친 마음과 내 안의 분노 덩어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스스로 삶을 다잡고 바르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많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탈종교와 청년불자 감소시대의 불교계의 청년 대학생 캠프는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사찰에서 재배한 콩을 맛과 영양이 풍부한 두부 요리로 다양하게 선보인 시연회가 진관사에서 펼쳐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찰 음식 명가 서울 진관사는 이제 한류 문화를 주도할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진관사 사찰 음식 대축제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의 시문집에 나오는 진관사 두부찜이 556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세계적인 셰프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는 한국 사찰 음식의 명가 진관사에서 열린 사찰 음식 대축제. 주지 개오 스님이 사찰에서 기른 콩을 맷돌로 직접 갈아 만든 두부 요리 20가지를 선보였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에 사찰 음식 명장의 손맛까지 더한 두부탕과 오색 두부 전골을 보면 어느새 입안 가득 군침이 돕니다. 1년 365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공덕의 음식도 되고 수행의 음식도 되고 그런 음식에서 우리가 두부를 한번 반조해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진관사 잔디밭에 마련된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장.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연꽃 모양의 떡을 맛보는 재미 또한 색다른 기회입니다. 만들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직접 체험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정기적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고소한 콩내음 가득한 축제 현장엔 콩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기 위해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깻잎하고 두부하고 어우러져갖고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두부도 고소하고 네 맛있어요. 깻잎에 먹은 건 여기 처음인데요. 사찰 음식은 한국 불교의 문화유산을 넘어 이제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문화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오늘 공덕 음식인 두부를 주제로 잔치 한마당을 열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니 저도 정말 행복하고 저절로 환희심이 일어나는 겁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찰 음식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세계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실 것인지 저는 앞으로 기대하고 또 시연회에 이어 두부의 역사 문화와 진관사 두부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펼쳐졌습니다. 세미나에선 진관사가 제사 음식에 사용할 두부 등을 전문으로 만드는 조포사로 기능했던 역사가 조명을 받았습니다. 조포사의 역할이 단순히 두부를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바로 왕릉의 제사용 두부를 만드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그 해당 사찰로 하여금 다른 자벽이나 수탈을 주변 지역으로부터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용어가 바로 조포사에 담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관사 사찰 음식은 청정한 수행자의 음식에서 나아가 이제는 대중의 삶을 이롭게 하는 먹거리의 이상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공주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공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마곡사 본말사 스님과 김정섭 공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금어원을 복원해 마곡사의 남방화소 역사를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최석원 국립공주박물관회 이사장이 세계유산 마곡사의 역사적 가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습니다. 또 마곡사의 가람 배치와 조선 국왕과의 관련성 검토, 세조대왕년의 분석, 5층 석탑과 명부전 불상 연구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마곡사 5층 석탑의 국보 승격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예비역 장병들이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제2의 병역을 이어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국군 예비역 불자 연합회인데요.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고 봉사활동도 하며 호국불교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머리 희끗희끗한 노신사들이 용산 육군회관에 모여듭니다. 예비역 불자들의 모임인 국군 예비역 불자 연합회 회원들입니다. 육해공과 해병대 등 출신은 달라도 불교라는 공통 분모로 맺어진 200여 명의 전우들입니다. 군불교 활성화에 매진하며 만남을 이어온 지 어느덧 17년째입니다. 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20-30년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역한 예비역 장병들이 모임입니다. 전역하는 예비역 장병들이 이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에 나와가지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온광사에서 부처님을 믿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호국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초대 회장인 이종구 전 국방장관에 이어 지금은 일군 사령관과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 군축 단장을 지낸 박정희 육군 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불교가 호국 불교로 불리울 만큼 이들에게는 국가 안보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벌써 6개월 지났고 후반기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은 개선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지 않는가 이런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2달마다 개최하는 호국 불교 포럼은 불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며 일선 군부대의 종교 활동도 지원합니다.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에서 탈북자 학생 2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달 많지는 않지만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또 봉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명 추천해서 한 명 장학금을 이렇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부련은 이날 러시아의 안보 전략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17번째 호국 불교 포럼을 갖고 호국 의지를 다졌습니다. 푸른 옷의 남다른 의미를 야전에서 되새긴 후 이제는 호국 불교를 기치로 다시 모인 국군 예비역 불자 연합회. 오늘도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한 매개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예부련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사냐에 남겨진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는 사업에 전북 순창군과 불교계가 힘을 보탰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35사단 장병 90여 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전북 순창군 쌍치면 느랭이산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순창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대모암주지 동산스님과 일광사주지 선동스님, 황숙주 순창군수 등 일행 10여 명은 빵과 음료수 등 간식거리를 준비하고 유해발굴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쌍치 유해발굴 현장에서는 6.25 전사자로 추정되는 온전한 형태의 유해 한구와 실탄, 유품 등이 발견됐으며 올해 역시 장구류 조각 등이 발견되고 있어 유해 발굴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순창 불교사업연합회와 순창군은 유해 발굴이 마무리되는 기일에 맞춰 호국 용사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준비한 기획보도 2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세월 숱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일 관계가 요동쳐도 두 나라의 문화교류만큼은 면면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 중심에 항상 불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불교계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문제 해결에도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를 통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렇게 찾아뵙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또 더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여간 뭐 국내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이제 지혜를 좀 발휘해서 포용과 화합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원행스님이 작금의 최대 현안인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를 통해 일본 정치권과 접촉해 불교계의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단의 대표적인 일본통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도 40여 년간 이어져 온 한일 불교 교류를 통해 두 나라가 우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불교계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조속히 서로 화해하고 그 관계가 개선되기를 이제 희망하는 뜻에서 일본 불교가 한국 불교와 같이 아베 정부의 건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랜 세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과
한일 두 나라 정치권의 정략적인 셈법은 양국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파고 국민 감정만 악화시켰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된 정서적 교감인 불교는 이 골을 메꾸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975년부터 45년째 경주로 수학여행을 오고 있는 일본 명문사학 치벤 학원과의 인연이 대표적입니다. 양국의 문화적 동질감이 배어있는 불교 유적을 둘러보며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나아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참회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양국 발전 지원과 우호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한일 의원연맹도 최근 불교를 중심으로 다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한일 의원연맹의 간사장 회의를 지금까지 쭉 서울서 하던 것을 경주에서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수준으로 보더라도 그 생활하는 양식에 거기에 의의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나누어야 된다. 앞으로도 서울과 도쿄에 머물던 관행에서 벗어나 두 나라의 불교 문화적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여러 지방에서 간사회의를 개최하며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방침입니다. 한일 두 나라의 공존과 상생의 정신 회복은 양국의 유일한 신뢰인 불교가 재촉할 수 있습니다. 불교계 전 종단 차원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적극 견인하려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적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할머니의 내일을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국내외 순회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위안부 피해 역사와 이와 관련한 할머니들의 그림과 노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백여 장의 일상사진과 영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할머니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만 인식해왔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할머니를 피해자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바라봐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지난주 광주 무등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구리아트홀에서 열리며 서울 인사동 갤러리이즈와 청주 그랜드플라자, 독일 코리아협의회 전시관, 부산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대전 DTC 갤러리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늘어나는 데 반해 장기 기증자는 줄어드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의 소중함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만 19세인 장기 기증 희망 등록 가능 연령이 16세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불교계의 생명나눔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교계의 장기 기증 운동의 현황과 과제, 앵커 리포트입니다. 장기 이식의 한 줄기 희망을 가슴에 품고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는 현재 3만 7천여 명. 기증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숨을 거두는 환자는 해마다 1,500명에 이릅니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장기 기증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마저 급감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불교의 장기 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올해 상반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모집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조혈모세포 희망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2,400여 명이 올해 들어 신규 등록했습니다. 장기 기증하는 것은 우리가 5,000명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그러고 저작년에도 몇 년 동안 한 6,000명, 6,500명을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직원들이 해가지고 초과 달성을 했는 거죠, 말하면은. 그래서 이번 한 9월 달 정도 되면은 100% 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장기 기증이 갖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를 통한 기증 희망 등록 모집에 주력했습니다. 대학교, 군부대, 병원, 복지관 등에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하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상시 운영한 장기 조직기증 홍보부스에서만 상반기에 550여 명으로부터 장기기증 서약을 받았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상반기 장기 조직기증 희망등록 모집 인원은 4,106명으로 이는 한 해 목표의 82.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춘 홍보 전략과 한 장의 서약서로도 직접 찾아가서 받는 발품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고 본부는 자평했습니다. 전국의 간호대학이라든가 또 훈련소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는 언제든지 가서 하다 보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받아서 잘 일생 동안 잘 간직하고 세상이 어떻게 잘못될 때는 나도 누구한테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막바지 검토 단계에 있는 시행규칙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장기기증 희망등록 모집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시행규칙은 기존 만 19세였던 장기기증 희망등록 가능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제 고등학생들도 부모 동의 없이 장기기증을 서약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오는 19일 학교법인 강동학원 산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학내 동아리를 구성해 자연스럽게 장기기증에 동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장기를 준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더라도 혹시 잘못되면은 여러분들 용기 있게 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물론 뭐 제보시도 있고 또 부처님의 참다운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생명을 살린다. 그보다 더 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불교계의 활동이 장기이식 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명상의 정신의학을 접목해 명상치료란 영역을 개척한 최훈동 원장이 이른바 숙고명상을 소개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펴낸 멍텅구리 부처님, 깨침의 소리 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상과 정신치료를 접목한 명상치료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최훈동 원장의 신간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연습. 이 책은 오랫동안 명상을 해오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저자 자신을 철저히 점검한 끝에 발견한 이른바 숙고명상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선을 흔히 정려 혹은 사유수라고 한역했을 때 바로 사유수를 표현한 용어가 숙고명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숙고명상으로 쉽게 이제 현대적인 언어를 썼지만 옛날 고인들의 표현을 쓰면은 사유수가 되고 이것이 바로 반야파라밀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숙고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숙고명상이 안 돼서 마음의 작동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숙고명상이 다른 명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컨대 신수심법 사념초 수행에서 맨 끝에 법념초 수행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숙고명상은 이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아주 연기적으로 깊이 있게 숙고해서 성찰해 보기를 권하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신념이 도출이 됐구나. 이러한 통찰이 일어나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애착과 혐오의 반응에서 중도로 가는 반응이 바로 명상이라고 말하는 최훈동 원장은 고통을 다루기 위해 성찰을 하고 마침내는 에고로부터 깨어나 참나를 확인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군포교부터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 책들. 멍텅구리 부처님이 스님의 자서전격이라면 깨침의 소리는 법어집 성격의 책입니다. 근데 이게 멍텅구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멍텅구리에서 벗어나서 깨우쳐가지고 부처가 되라는 그런 발심의 노래입니다. 이게 멍텅구리에서도 깨우쳐가지고 부처님이 됐죠. 오는 18일 동국대 이사장직을 퇴임하는 자광 스님은 나는 너, 너는 나, 나와 너는 하나, 그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화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김규칠 불교인문사회 과학원장이
문명 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고정관념을 깨는 불교적 사고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문화공간 숨도에서 열린 불교가 필요하다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르치지 않는 불교야말로 시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적 사고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 가장 적합한 생각을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의 자유와 생명을 북돋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교적 사유의 한 예로 김규칠 원장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를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박애, 평등, 자유의 순서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불보살의 입장에서는 박애, 평등, 자유로 로드웹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왜냐? 불보살은 무아를 깨달으려고 하고 깨닫고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공사상에 입각해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그 봉사와 친절 이것을 먼저 내세울 거 아니냐. 그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던지고. 김 원장은 기념 공연에 이어 진행된 이한구 경희대 미래문명원장과의 대담을 통해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던 소회 등 저서 출간의 배경도 밝혔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진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이, 더욱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은 채소 위주의 정갈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 모두 함께 남김없이 먹습니다. 절제와 인연공덕, 나눔의 가치가 담긴 사찰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행위 하나하나는 수행이자 가르침입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